5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수학 시간에는 이번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에 대해 문제를 풀어보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교과서는 44쪽과 45쪽입니다. 두 페이지에 보면 문제가 7개 있는데요. 영상을 정지해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풀어보셨나요? 그러면 44쪽 1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32의 약수를 모두 구해보세요. 우리가 약수라고 하는 것은 이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32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1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고요. 2, 3으로는 나누어 떨어지지 않죠. 그리고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32 이렇게 6개가 32의 약수가 되겠습니다. 2번 8의 배수 중에서 20보다 큰 수를 모두 찾아 동그라미표 하세요. 8의 배수라고 하는 것은 8에다가 1배를 하고 2배를 하고 3배를 하고 이것을 쭉 계산했을 때 개수가 나오죠. 따라서 8의 배수는 8, 16, 24, 32, 40 쭉 늘어납니다. 약수와는 달리 배수는 개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쭉 굉장히 많은 8의 배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20보다 큰 수를 찾아 동그라미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24, 그리고 32, 40 이것이 8의 배수이면서 20보다 큰 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여기 1번에서 선생님이 한 가지 더 약수를 찾는 방법을 설명을 해보면 이 주어진 수 32를 곱셈으로 표현할 수 있죠. 우리 32를 1 곱하기 32, 2 곱하기 16, 4 곱하기 8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1, 2, 4, 8, 16, 32 이 6개의 숫자가 32의 약수다. 이렇게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3번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표 하세요. 14는 1 곱하기 14인데요. 여기서 1과 14는 14의 약수가 되죠. 여기 14는 2 곱하기 7인데요. 마찬가지로 2와 7은 14의 약수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1의 배수 14이고요. 14의 배수가 14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쪽으로는 2의 배수가 14가 되고요. 7의 배수가 14가 됩니다. 오른쪽으로 갈 때는 약수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쪽 반대로 갈 때는 배수를 나타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14는 1, 2, 7, 14의 배수가 되겠죠. 그리고 1, 2, 7, 14는 14의 약수가 됩니다. 아까 선생님이 1번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어떤 수를 두 수의 곱셈으로 나타내면 그 곱셈을 가지고 약수를 찾아줄 수 있었던 것처럼 여기도 14를 곱셈으로 나타냈을 때 1, 2, 7, 14가 14의 약수가 된다. 그렇게 약수를 찾아줄 수 있습니다. 4번 36과 48의 최대 공약수를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해보세요. 최대 공약수를 우리가 구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36과 48을 각각 어떤 수의 곱셈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36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2 곱하기 18로 쓸 수 있죠. 그런데 이 18은 또 2 곱하기 9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9가 되고요. 여기 이 9는 3 곱하기 3으로 표현할 수 있죠. 따라서 36은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으로 쓸 수 있습니다. 48을 볼게요. 48은 4 곱하기 12로 쓸 수 있고요. 여기 이 4는 2 곱하기 2로 쓸 수 있고 12는 3 곱하기 4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4는 또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이 4 대신에 2 곱하기 2로 쓸 수 있죠. 이때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 공통된 부분,
공통된 약수를 전부 다 포함을 했죠. 2 2개, 그리고 3 1개. 그러면 나머지 3 하나는 없고요. 2 2개는 추가로 없죠. 그래서 공통된 부분이 2 곱하기 2 곱하기 3입니다. 계산하면 12가 되는데요. 이 12가 36과 48의 최대 공약수가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어떤 수의 곱셈으로 나타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해줄 수 있고요. 비슷한 방법인데요. 36과 48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공약수로 나누어 줍니다. 36을 나누어도 나누어 떨어지고 48을 나누어도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찾아서 나누어 주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4로 한번 나눠 볼게요. 4로 나누면 9가 되고요. 36을. 그리고 48을 4로 나누면 12가 되죠. 9와 12를 또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3이 되죠. 3을 9로 나누면, 아니죠. 9를 3으로 나누면 3이 되고요. 12를 3으로 나누면 4가 됩니다. 그리고 3과 4는 더 이상 공통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어떤 공약수가 없습니다. 이때 이쪽에 있는 수를 곱해 주어서 공약수 12를 찾아줄 수 있습니다. 이 12는 36과 48의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그래서 36과 48의 최대 공약수는 12가 된다는 것을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5번 두 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세요. 지금 16과 24 두 수가 있는데요. 최소 공배수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6의 배수를 쭉 쓰고요. 24의 배수를 쭉 써서 그 중에 공통되는 배수, 가장 작은 공통되는 배수를 찾아줄 수 있겠죠. 16, 32, 48, 64, 16의 배수이고요. 24의 배수는 24, 48, 72, 96, 쭉 24의 배수가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 수의 최소 공배수는 공통된 배수 48 있고요. 그 다음 여기 16의 배수를 쭉 찾아보면 64 그리고 80, 96 해서 그 다음 공통된 배수는 96이 될 거예요. 그런데 두 수의 최소 공배수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최소 공배수는 48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최소 공배수를 찾아줄 수 있고요. 혹은 우리가 4번에서 찾았던 것처럼 16 이것을 곱셈으로 나타내면 4 곱하기 4로 나타낼 수 있죠. 4 곱하기 4에서 4를 2 곱하기 2로 나타낼 수 있고요. 뒤에 있는 4도 2 곱하기 2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24 같은 경우 24를 3 곱하기 8로 나타낼 수 있죠. 여기서 이 8을 2 곱하기 2 곱하기 2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최소 공배수는 공통된 것 이렇게 있고요. 공통된 것을 써주고 그 다음 여기 16에만 있는 것 여기 24에만 있는 것 이렇게 계산해서 최소 공배수를 찾아주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 잘 기억하시고요. 주어진 계산을 해보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8이고요. 2 곱하기 3 이렇게 있는데요. 8 곱하기 2 하면 16이 되죠. 16 곱하기 3까지 하면 48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소 공배수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혹은 아까 살펴봤던 방법으로 16, 24가 있을 때 16과 24를 나눌 수 있는 공약수를 찾아주면 4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4와 6을 또 나눌 수 있는 공약수를 찾아보면 2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와 3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2와 3을 더 이상 나눌 수 있는 공약수가 없죠. 그래서 4, 2, 그리고 2, 3 이것을 모두 다 곱해주면 역시 48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두 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도 있겠네요. 6번 준기와 연수가 각각 아래의 규칙에 따라 바둑돌을 50개씩 놓을 때 같은 자리에 흰 바둑돌을 놓는 경우는 모두 몇 번인가요? 문제에서 조건이 있어요. 바둑돌을 50개씩 놓는다라고 했고요. 같은 자리에 흰 바둑돌을 놓는 경우를 물어봤습니다. 우선 준기가 바둑돌을 놓는 규칙을 살펴보면요. 검은색 2개, 흰색 하나, 검은색 2개, 흰색 하나 이 순서로 바둑돌을 놓습니다. 그리고 연수는 검은색 3개, 흰색 하나, 검은색 3개, 흰색 하나 이 규칙으로 바둑돌을 놓는데요. 같은 자리에 흰 바둑돌을 놓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준기는 흰 바둑돌을 놓는 자릿수가 3번째 자리, 6번째 자리, 9번째 자리, 12번째 자리입니다. 따라서 준기는 3의 배수, 3의 배수 자리에 흰 바둑돌을 놓고요. 연수는 4번째, 8번째, 12번째, 즉 4의 배수 번째 자리에 흰색 바둑돌을 놓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3과 4의 공배수를 찾는 것으로 바꿀 수 있죠. 3과 4의 공배수가 바로 준기와 연수가 같은 자리에 흰 바둑돌을 놓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흰 바둑돌을 같은 자리에 놓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흰 바둑돌을 같이 놓는 번째가 12번째 자리에 흰색 바둑돌을 같이 놓는데요. 3과 4의 최소 공배수가 바로 12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2번째 자리에 처음 흰색 바둑돌을 놓고요. 3과 4의 공배수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다 찾아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거 살펴봤죠. 3과 4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 이것이 바로 3과 4의 공배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공부했던 내용인데요. 3과 4의 최소 공배수가 12입니다. 그러면 12의 배수, 12의 배수는 12, 24, 36, 48, 60, 72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요. 지금 선생님이 쓴 이 숫자가 바로 흰색 바둑돌이 같은 자리에 놓여지는 그 순서입니다. 12번째 자리에 같이 놓아지고요. 24번째, 36번째, 48번째, 60번째, 72번째 자리에 흰색 바둑돌이 같은 자리에 놓여지는데요. 문제에서 바둑돌을 50개씩 놓는다고 했으니까 50보다는 작아야겠죠? 즉 12번째, 24번째, 36번째, 48번째 흰색 바둑돌이 같은 자리에 놓여집니다. 따라서 50개씩 놓는다고 했을 때 같은 자리에 흰 바둑돌을 넣는 경우는 4번이 되겠네요. 이렇게요. 그렇죠. 문제가 어렵게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면 준기가 흰색 바둑돌을 놓는 자리는 3의 배수의 자리, 연수는 4의 배수의 자리, 따라서 같은 자리에 놓는 그것은 3과 4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 즉 3과 4의 공배수 자리에 흰색 바둑돌이 동시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을 찾아주면 그 나머지 과정은 어렵지 않게 풀어줄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7번입니다. 대화를 읽고 공약수와 공배수를 잘못 말한 친구를 찾고 그 이유를 써보세요. 슬기, 연수, 지혜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슬기는 36과 24의 공약수는 36과 24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와 같아. 자, 이것은 선생님이 최대 공약수 설명할 때 얘기했었던 거죠. 36과 24의 공약수는 공약수를 전부 다 구할 필요 없이 36과 24의 최대 공약수를 알면 이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36과 24의 공약수가 됩니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연수, 36과 24의 최대 공약수는 36과 24의 최소 공배수보다 커. 어떤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있고요. 그것과 같은 수의 최소 공배수가 있을 때 어떤 것이 더 클지. 최대 공약수라고 하는 것은 36도 나눌 수 있고 나누어 떨어지고요. 24도 나누어 떨어지는 그 수를 말하고요. 36과 24의 최소 공배수는, 즉 공배수는 36의 배수이고 24의 배수입니다. 약수보다 배수가 더 크죠.
따라서 36과 24의 최대 공약수는 36과 24의 최소 공배수보다 작다라고 설명해야 맞는 표현이 됩니다. 잘못 말한 친구는 연수가 되겠고요. 우선 지혜 살펴볼게요. 36과 24의 공배수는 36과 24의 최소 공배수와 같아.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한 내용이죠. 두 수의 공배수는 두 수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와 같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맞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연수가 무엇을 잘못 말했는가 보면 이유를 써볼게요. 36과 24의 최대 공약수는 36과 24의 최소 공배수보다 큰 것이 아니라 작아 라고 말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2단원 내용 문제풀이를 통해 복습을 해봤습니다.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